이남성교회장 이형훈 집사입니다. 제 이름은요, 뒤에 여기 두 번째 자료 보시면 여기 사건 개요하고 보도 자료 2 여기에 보시면은요, 제 이름하고 뒤에 이제 제가 보낸 공문들하고 이름이 있거든요. 그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는 당일 폭행 당사자였고요. 그거는 우선 우선 앞에 사건 개요하고 전체적으로 진행이 끝난 다음에 폭행 개요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사건 개요를 보시면은요, 저희들 교회가 문제가 된 걸 보면은 저희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1번 보시면 뉴저지 헌법에 교회 같은 non-profit 조직은 멤버 즉 교인 재정 관리 서류를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이건 뉴저지 헌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뉴저지 장로교회 교회 재정 제1장 총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제3조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해서 교인들이 재정 관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집행에 관련된 각종 증빙 서류 및 기록, 수시주, 열람, 공시를 준다. 이게 저희들 교회 내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이제 투명하게 볼 수가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정을 보시면요, 이번에 그동안 저희들이 21년도에 재정 보고서 및 감사 결과 보고서, 그리고 요거를 공문 요청 및 5, 6월 당회록 열람 신청 일지 과정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요거에 대해서 2022년입니다. 2022년 7월 10일 날 김도환 목사님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답변이 아까 우리 여기 자료에 보다시피 요구를 하면은 무슨 이 집사님도 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 회사를 공개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그 내용의 이메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저희들이 그럼 당회록을 좀 열람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문으로 보내잖아요, 이메일로. 그러면은 김 목사님이 답변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 집사님 개인 일기장을 공개합니까? 이런 식으로 궤변을 떨어갖고 저희들한테 이메일 보내게 저희들이 증거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자님들한테 하나하나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7월에 여러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재직회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했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되었냐면은 이 보도자료 일본에 나왔다시피, 저희들, 금액 돈제 2월 금액이 있습니다. 2월 금액이 있는데 2월 금액에 대해서 위에 자료를 먼저 제가 이건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우선 날짜 먼저 하고요. 그 재정 자료에 대해서 8월 4일 날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는 공문으로 해서 저희가 공문 1 뒤에 보도 자료 보시면은 문서 번호 해갖고 공문 8월 3일 2022년 해갖고 금액하고 얼마까지 해서 담임 목사하고 당회장 개인 목사에서 보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 2 해갖고 9월 3일 날 똑같이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우리한테 보낸 근거로 해서 9월 이렇게 보내서 요청을 했지만 담임 목사님은 처음에는 거부, 두 번째도 거부, 세 번째는 무시.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도저히 안 돼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우리 그럼 무슨 교회니까 그냥 우리가 바로 그냥 법으로 들어가는 것보단 변호사를 통해서 레터를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돼갖고 사본 사항이 10월 27일 날 김앤초이 림 변호사를 통한 뉴저지 재정 서류 요청을 하는 레터를 보냈습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앉으세요. 잠깐 보냈고요. 저희들이 10월 27일 날 그렇게 보냈는데도 무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 동안 보냈어요. 서류를 좀 보내달라, 보여주십시오. 공문을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아까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와 무시해서 저희들이 최종 안 되겠다. 그래서 7월에 시작한 내용이 11월 23일 날 뉴저지 해켄색 법원에
뉴저지 장로교회 재정 가처분 공개 소송을 제출하게 된 사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지난번 10월 29일 날 보도자료 2 이제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그 분립 개척한다는 얘기가 지지난주 이제 2주 전에 갑자기 나온 거예요. 갑자기. 원래는 아까 우리 보도자료 1에서 우리 오 집사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선거를 해야 되는데 재신임 투표를 해야 되는데 선거를 하겠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갑자기 10월 29일 날 교회 목사 사임과 교회 분립 개척이라는 얘기로 갑자기 재집회를 열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 전에 1년 6개월 동안에 저희가 그렇게 재정보고를 요구를 했거든요. 재정보고를 해주세요. 재정보고를 해주세요. 재신임 투표를 해주세요. 그렇게 수많은 내용을 보냈을 때는 무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10월 29일 날 이 50만 불 분립개척이라는 안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이 많이 놀랐는데요. 저희들이 나중에 그 50만 불의 실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 내용은 목사님은 항상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저는 몰라요. 당의 장로들한테 맡겼으니까 장로들하고 얘기하세요. 그래요? 그럼 장로들은 전면에 안 나와요. 숨어서 있어요. 계속. 항상 목사님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카톡을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은 김도환 목사님 그 카톡 11월 8일 카톡 내용 세부 자료 1 보시죠. 거기 보시면은 김도환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김도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교회 재정을 0으로 만들고 탈탈 털어간다는 오해에 대하여 다음으로 현재 교회 캐시 플로우는 70만 불이 넘습니다. 목사님은 자기는 관여한다고 전혀 안 하거든요. 항상 자기는 모르니까 당연히 장로들한테 이름했으니까 자기는 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이건 우리 이 자료는 저기 앉아 계신 우리 김성인 집사님에게 보낸 자료, 카톡으로 보낸 자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저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캐시플로우가 70만 불이 넘습니다. 50만 불을 지출해도 20만 불 이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2개의 예배당과 2개의 사택, 2천만 불에 가까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50만 불을 지출한다고 재정이 0이 되지 않으며 탈탈 털어간다는 표현도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제가 이 표현을 썼다고 해서 교회 재정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지정헌금 50만 불을 유용한다는 오해에 대해요. 안 장로님인데 안 장로님은 재정 장로입니다. 현재. 근데 재정 장로가 2년 동안 연속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 교회에 이렇게 2년 동안 연속으로 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안 장로님은 물론 이제 이 안 장로님은 목사님 대변인입니다. 목사님 뒤에서 다 준비해갖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정 헌금을 유용하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30만 불은 전년도 2월금입니다. 15만 불은 묘지 판매 대금입니다. 이상 45만 불은 지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니 재직회가 결의만 하면 지극히 합법적인 지출입니다. 나머지 5만 불은 변호사비로 들어온 지정 헌금 중 남아있는 금액에서 쓰자는 아닌데 추가 소송이 오지 않는 한 나갈 이유가 없으니 다음 소송이 들어올 때까지 무작정 묵혀두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지정 헌금은 과거에도 몇 년씩 쌓이면 헌금자가 명확한 경우 헌금자의 의견을 물어서 명확지 않거나 소액이어서 일일이 묻지 못해서 재직회의 허락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재직회에 올려서 용도 변경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에 어디 헌금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30만 불과 50만 불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그 앞장을 보시면은요.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이요. 보도자료 2 내용입니다. 첫 번째, 30만 불은 전년도 2월금입니다. 여기는 세부 자료 좀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2021년도 8월 공문하고 9월 공문입니다. 첫 번째는
21년도에 이 PPP 저희 이제 이 PPP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2021년도에 저희들 갑자기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재정 보고를 한 거예요. 몇 년 만에. 근데 재정 보고가 다 끝나고 갑자기 목사님이 47만 1,000불이라는 2월금을 안건을 상정하신 거예요. 재직회를 다 끝났는데 2월금이라는 안건 47만 그 내용은 9월자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2월금 47만 1,000불이라는 이 재직회 안건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었어요. 47만 불이라는 돈이 보통 여기 이제 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교회는 연말이 되면 제로 밸런스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웠다가도 연말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소비합니다. 그리고 제로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게 교회가 정상입니다. 근데 갑자기 49만 1,000불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재직회 안건을 올리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서 무조건 세부 내용을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그 세부 내용의 안건에는 15만 불은 변호사 필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LED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LED가 뭐냐면은 우리 브로드웨이 맨하탄 브로드웨이 가시면 LED 뭐 무슨 BTS 오면 막 휘황찬란하게 그냥 그걸 하는 거 아시죠? 그거를 나머지 금액을 저희 오클랜드 성전이 거의 한 600만 불, 700만 불에 들여서 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걸 다 설치하겠대요, 목사님. 그래서 저희들이 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손을 들고 발표를 했거든요. 목사님, 우리 이 교회 성전이 600만 불이라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성전하고요. 이 미주에서 이만한 성전을 가진 교회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600만 불이 아니라 700만 불로 봉사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황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30만 불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이제 30만 불이 아니라 49만 불에 대한 금액을 요구를 한 게 아까 얘기했던 공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공문 첫 번째를 보시면은 8월 3일자 공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021년도 재정 결산 중에서 수입 결산 내용에서 13번 기타 수익을 보면 1, 4분기에 13만 3,918.99원 PPP 금액 3, 4분기 6만 4,058.24 이하시 금액에 대한 세부 자료가 있길래 요거를 요청했습니다. 여기 2월 부분에 나온 금액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이상한 거는 2021년도 결산 보고를 보면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 코로나를 끝났는데도 2월금이 30만 불이라는 돈이 30만 불이 넘게 남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PPP를 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은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왜냐면 2월금이 궁금하니까.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1차, 2차, 3차 다 무시하고 법적인 소송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PPP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목사님 30만 불은 2월금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2월금에 대한 그 첫 번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30만 불은 전년도 2월금입니다. 해서 2021년, 21년 해서 저희 교회가 39만 5,954.46전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을 보면 더 황당한 게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이에요. 저희 뉴저지 장로교회는 정부에다가 텍스 보고를 하는 분이 1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어느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뭐 뉴저지 장로교회가 뉴저지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한 목사님, 부목사님 해갖고 한 15명 정도 텍스 보고를 해요. 근데 이 사이트가 있어요. 공식 사이트가 어느 교회가 누가 개인이 정부에 PPP를 얼마나 신청하는지 공개된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한 3, 4개월 전에 처음으로 알았어요. 봤더니 저희 교회가 34명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34명을 어떻게 신청을 했냐 봤더니 여름학교에 아르바이트 학생들 숫자까지 포함을 시켜갖고 2021년, 22년도 34명 해서 신청해갖고 탄감까지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돈이 지금 30만 불이라는 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요. 저희들이 설마 이거를 누가 했을까? 왜냐면 21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고요. 아무도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잘 나오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이걸 누가 했을까 봤더니 교회
공식적인 회계사가 있어요. 저희들 우리 김동호 안수집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보통 재정 장로 이제 안병구 장로예요. 아까 두 사람. 근데 21년도, 22년도도 이 사람이 작성을 같이 사인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저희들이 더 놀란 사항은 김도원 목사님이 사인했다는 사실이 은행서류에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거기에 김도원 목사님 사인이 세 사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왜 돈이 49만 불, 1000불이 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밝힐 수가 없던 거예요. 이거를 밝히는 순간에 PPP 금액이 이 사기를 쳐갖고 드러났다는 금액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밝힐 수가 없다 보니까 아까 저희들이 알다시피 1차, 2차, 3차 서류를 보내고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고 지금 재정 가처분이 돼갖고 1년까지 넘게 했는데 변호사를 2명을 대면서 교회 돈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그 돈이 30만 불이 된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30만 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부에서 문서를 사기쳐갖고 받은 돈을 30만 불을 털어가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은 이 금액은 저희들이 사실은 많이 얘기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불법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정부에 돌려줘야 된다고 우리 내부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30만 불을 털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15만 불, 15만 불은 묘지 판매 대금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기 묘지 판매 대금이 보면은 저희들이 뉴저지 장로교회가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51년 되다 보니까 연로된 분이 많이 계세요. 몇백 명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15년 전부터 도네이션으로 시작을 해갖고 돈을 묘지 대금을 만들어갖고 우리 어려운 교인분들한테 쓰려고 됐던 15만 불을 남겨놓은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챙겨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목사님이 도대체 이 30만 불과 15만 불을 써내면서 이걸 챙겨가겠다? 그리고 또 5만 불. 5만 불을 보시면은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그 답변에 나머지 5만 불은 변호사로 들어온 지정헌금 중에서 나머지고 또 추가 소송이 들어오지 않는 한 나갈 이유가 없으니 무적정 묵혀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저희가 1차 소송에 저희들도 몰랐을 때 김도환 목사님이 혼자서 다 사인하고 혼자서 다 끝낸 금액이 15만 불이라는 1차 소송 패소 금액을 벌써 다 하신 거예요. 이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저희들 다 갖고 있으면 모든 자료와 근거가 저희들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30만 불이 15만 불이고 또 15만 불이 뭐냐면은 변호사 피로 15만 불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30만 불이라는 금이 저희들도 모르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따지려고 해달라 그랬는데 계속 여지껏 재직회를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 5만 불에는 저희 교회에게 지정헌금, 세계 선교지에 흩어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보낼 후원금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IT에 지금 2만 불이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도 1년간을 묵히고 있어요. 그걸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아까 소송이 들어오면은 준비 중이라 그랬는데 C에 보시면은 아까 1차 소송의 패소 금액이 30만 불인데 김도환 목사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은 주보에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송량이 마치 교회를 상대로 뜯어냈다 이렇게 교회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 뉴스엔조에 계신 우리 편집장님한테 먼저 그 뉴스 제보를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한 게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분한테 먼저 제보를 하셔갖고 제보가 뜬 걸 보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알게 된 내용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소송하고 1차 소송에서 교회 주보를 통하고 우리 뉴스엔 기자를 통해서 한 거를 송량이 알았어요. 송량이 알아갖고 현재 2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그래서 요거는 보갱 카운티 코트에 다 돼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자료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50만 불이 정확히 명확하게 돼 있는데
2월금 30만 불,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45만 불에 대한 자금은 재직계 승인만 하면 지극히 합법적인 지출이라고 말씀하시는 김도환 목사님이 진짜 목사인지 사건인지 저희들이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고요. 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PPP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 US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오피스로 인스펙터 제너럴 한 라인까지 해갖고 저희들이 벌써 9월 5일날 자료를 준비해놨어요. 모든 자료를 여기에 보면은 법적인 사항들, 그리고 김도환 목사가 왜 이렇게 했는지, 저기 우리 금액이 왜 돈이 어디서 나온 얘기죠. 이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 내부에서 때가 되면은 이건 정부에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 자료예요. 이건 저희들이 기자님들한테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저 US 정부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30만 불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사기를 친 돈이기 때문에 이건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한 자료에서 이것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김도환 목사님은 10월 29일 날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그 재신임을 무시하고 교회 분립 개척이라는 50만 불이라는 돈을 갖고 지난주에 10월 29일 날 지지난주에 재직회를 열은 거예요. 한 번도 재직회를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이 문서를 어마어마하게 보냈어요. 저희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메일로 보내고 우리 일남 선교회장님, 이남 선교회장 그리고 이 명의로 보냈어요. 저희들이 참고로 한 번 또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왜 일남 선교회장이고 이남 선교회장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저희들이 작년에 김도환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저희들이 재직회 때에서 얘기를 하고 의견을 제시했더니 김도환 목사님이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 재직에서 다 아웃시켜버렸어요. 다 아웃시켜버리고 저도 제가 우리 교회 구역 모임 성김이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냥 구역 모임을 다 빼버려갖고 아무런 타이틀을 교회에서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25년 동안 봉사를 하고 한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저희들한테도 모르게 당회에서 그렇게 해갖고 그냥 주부에 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선교회는 목사님이 관할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뽑는 거 아시죠? 교회 자체적으로 교인들이 뽑아서 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교회를 상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남 선교회장, 이남 선교회장 이름으로 저희들이 노회도 보내고 목사님한테도 보내고 교인들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되는 사항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계 폭행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폭행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폭행 사건을 하는 재직회 그 자체도 사실은 대리 당회장이라고 조인묵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내용을 주보를 보고서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회 서기한테 문의를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당회 서기가 몰라요. 대리 당회장이라는 조인묵 목사님이라는 오는 거라서 당회장이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김도환 목사가 다이렉트리 대리 당회장을 컨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일남 선교회장님이 아까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은 일에 보면은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노회에 보냈습니다. 이때 노회 목사님께서는 노회 서기께서 답이 왔는데 자기네들이 한 게 맞다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이거는 교회 대 노회니까 조직 대 조직이니까 반드시 서류 대 서류. 저도 선교회에서 교회로 보내는데 공문을 통해서 보내는데 이 정도로 보내는데 뉴저지 장로교회에서 노회로 보내는데 서류도 없이 보냈을까? 해갖고 저희들이 서류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당의 결의사항이 있으니까 당의 결의사항을 가지고 노회로 보낸 근거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내용은 잠깐 설명. 예, 전화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실 공문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그 전화를 했는데 임시당회장이 있고 대리당회장이 있는데 임시당회장은 노회를 통해서 그 자치 회의를 통해서 파견할 수 있고 대리당회장은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요청에 의해서 그거를 요청을 허락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보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누가 요청한 거는 어차피 또 노예가 그런 우리 상황에 필요한 일을 잘 모르니까 어떤 분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서 그래도 그 좋은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그 요구를 했는지 그것만 해도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회의하는데 좋은 참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노 회장님한테 알려드리겠다고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엔 답변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노회에서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노회를 상대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 교회 상황에 대해서 요구할 내용이고요. 그거는 진행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인묵 목사라는 대리 당회장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거는 저희 노회 문제 때문에 노회에서 조사위원회가 왔었어요. 벌써 작년에 와갖고 여기 기자분들 계시겠지만 저희들 얘기만 안 듣잖아요. 그쪽 목사님 측 얘기도 듣고 교회 얘기도 듣잖아요. 근데 노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두 가지를 다 들어갔고 그 보고서를 만든 거를 저희들한테 보내줬어요. 똑같이. 근데 거기에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뉴저지 장로교회가 올해 신임 목사 재신임 목사 재신임 투표가 있으니까 거기서 결론이 나서 좋은 해결을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이메일로 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보고서라고 왔는데 갑자기 대리 당회장에는 조인묵 목사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너무 황당하죠. 네? 도회에서 그렇게 조사 보고서에서는 나중에 하라 그래 놓고 와서 갑자기 분립개청이라고 50만 불을 들고 왔는데 그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남 선교회장이고 제가 계속 이런 자료들 저는 이제 말로 안 해요. 왜냐면 말은 근거가 안 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내드린 것도 그동안 모든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앞으로 보내줄 자료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근거를 통해서 계속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저는 주요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갑자기 10월 29일 날 제10회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우리 족복으로 말하면 덩치라 그랬죠. 덩치들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아까 여기 모두 저녁에도 나왔는데 분위기를 잡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절로 가세요. 조용히. 우리 권사님들도 느끼신 분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길래 우리 권사님 좀 제가 얘기하면 다 그러니까 증인 좀 해주세요. 같이 한번 해주세요. 우리 김재현 집사님 여성교회 제가 뒤쪽에 좀 앉아 있었는데 그분들이 서 있고 계속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앉으시라고 그러고 쓰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계속 그분들을 제지를 하면서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문을. 그러는 찰나에 한 번 더 나가시는 중에 그분들 서 있는 분들 몇 분이 집사님을 같이 이렇게 끌고 나가셨어요. 나가시고 거기에 제일 또 우리 교회에 재직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람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집사님을 목을 갑자기 이렇게 두르고 오른손으로 갑자기 때렸어요. 여기를 팡팡 때렸어요. 그거를 저는 다 봤어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이렇게 말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뿌리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얼굴에 상처가 났겠죠? 저는 그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남편이 튀어나가서
빨리 폴리스에 전화를 해라. 같이 있는 집사님한테 폴리스에 전화해라 일단.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폴리스가 한 5분 10분 정도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이제 집사님이 나가셔서 거기서 보신 또 그 앞쪽으로 또 보신 분들도 계시고 밖에 계신 분들이 아마 증언도 하시고 가서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집사님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증인이 한 5명 정도가 돼요. 거기서. 그런데 그들 그런 군기를 잡고 있더라고. 속칭 말하는 군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저도 교회에서 재직회를 너무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군기 잡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그 군기 잡는 분이 조세 김이라는데 전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누구냐고. 당신 누군데 우리 교회 와서 뭐 이래냐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인데 등록교인인 거예요. 등록교인이지 서리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재직회에 들어가갖고 재직인 안수 집사를 폭행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곧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뒷문으로 걸어 나가고 있는데 저를 한 사람이 앞에서 제지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제 목을 귀 잡으면서 한쪽으로 확 끌고 가면서 갑자기 막 사람이 막 정신같이 막 나오는데 갑자기 뭐가 주먹이 빡 날라와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어요. 지금은 제가 한 3주 지나니까 얼굴이 지금 굉장히 좋죠. 저 여기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빨이 부러지고 물론 저 진단서 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코하고 신경에서 지금 제가 3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지금 계속 치료하고 CT 촬영하고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그거 하나하나 전부 다 자료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고 폴리스 리포터도 나왔어요. 폴리스 리포터도 나왔는데 그 폴리스 리포터는 내가 지금 현재 소송에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형사하고 이거는 형사 폭행이기 때문에 형사 소송이고요. 또한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2개 다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폭행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이 출동을 해갖고 그게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무산이 되는 바람에 이 50만 불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분위기로 만약에 목사님이 그동안 동원한 사람들 대했잖아요. 그래서 통과됐습니다. 통과돼갖고 이 50만 불이 집행이 됐어요. 저희들은 땡큐 가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호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50만 불을 집행을 안 되게 경찰을 불리셔갖고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그냥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통해서 그걸 해산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그렇게 됐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그렇게 큰 일이 생기면은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뭐라고 또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너무 참 슬픈 일이 그 다음 예배 시간이 시작됐는데 그 전주에 있던 이런 크다란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이게 이제 너무 심하구나. 이제 이건 진짜 이제 건너가 하지 못할 다리를 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폭행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오영도 집사님께서 다시 한번 또 추가 내용을 조금 전에 이제 얘기는 하셨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폭행건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도환 담임 목사가 지난 10월 29일 재직회에서 폭력 충돌이 있은 후 이제 경찰까지 출동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죠. 폭력을 당한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일부 장로 그리고 집사 덩치 큰 교인들이 재직회 전부터 포진하고 있는 등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의를 하던 이영훈 안수 집사가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뉴저지 장로교회는 주일 팰리세이드 파크와 오클랜드 2곳에서 예배를 쭉 드려왔는데요. 이날 재직회는 오클랜드에서 열렸습니다. 오클랜드 쪽 재직이 아닌 교인들까지 재직회 전부터 포진해서 재직회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온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재직회 내내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교회 내규에 따르자는 측으로 양분되어서 서로 간의 주장이 맞붙어서 야유도 있었고요. 노예가 파송한 대리 당회장, 즉 조인목 목사는 이러한 그 의견을 청취하기보다는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쌍방 간의 감정이 악화된 채로 마침내 파행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폭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K모 씨는 오클랜드 교인으로 그분의 아내는 교회 유급 직원이고 재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재직도 아닌 교인 여러 명이 폭압적인 언사로 회의장을 험악하게 하는 것에 대한 항의 끝에 그러한 폭행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결국은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끝내 회의가 파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충돌은 재직회의 앙건을 두고 일어났죠. 앙건은 김 목사가 부임 시 약속한 7년 재신임 투표하자는 쪽과 김도환 목사 사임 및 분리 개척교회 지원안에 대한 양쪽 주장이 충돌하면서 발생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폭행 사고의 대략적인 정리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준비한 자료 내용은 저희 나름대로 준비해서 알려드렸고요.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저 기자분들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하시면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저희가 정말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 내에서 절대로 폭력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어떤 그게 가장 큰 이슈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 그래도 가장 항상 저희 나름대로 내규가 있는데, 내규에 반드시 재신임이라는 어떤 그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역행하고 안 하고 어떤 다른 거는 저희가 참을 수 없다. 꼭 재신임을 열어야 된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교회로 저희가 교회에 어떤 헌금이 있는데 헌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매 상반마다 헌금에 대한 지출 내역 아니면 매년에 어떤 그 예산 집행 아니면 결산해서 모든 그 재정에 대해서 투명해야 될 건데, 사실 이게 벌써 한 1년 이상 2년 동안 어르지 않는 거라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타 교회도 여러 가지 그런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세 가지 속에서 저희가 해보시면 있습니다. 무엇보다 폭행이 일어나는 것 정말로 저희는 슬픔을 금할 수 있습니다.